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단주의에서 이제 개인주의로 많이 이제 변해가죠. 그리고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이제 부부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부부 싸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이렇게 뭐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감도 누리고, 해서 나름대로 희노애락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말 그대로 이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회의 눈초리가 엄청나게 매서웠어요. 그래서 눈총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시대가. 그래서 싸우더라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잘라듯이 그냥 뭔가를 잘라서 갈라서는 그러한 형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한 번 했다, 뭐 2번 했다, 이거는 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일상적인 생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더더욱 이혼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혼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많이 이제 자문을 구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혼을 해야 할까 말까 물으면 어떤 사람은 뭐 살면 뭐 별거 있냐,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고 그냥 이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의 얘기니까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막상 내가 이혼을 한다, 이거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고민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동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혼을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혼하는 거에 있어서 나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혼을 함으로써 나는 엄청나게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혼을 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를 않아. 그거는 원심에 의해서 이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원심을 갖고 이혼을 하는지 욕심을 갖고 이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욕심을 갖고 이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욕심이라는 거는 내가 엄청난 말 그대로 욕심을 갖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을 갖고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쪽박으로 가는 거고, 원심으로 이혼을 한다 그러면 나는 대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성장을 하고 한 사람은 쇠락해요. 그러면 누가 원심을 갖고 있고 누가 욕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원심을 갖게 만들었는지 욕심을 갖게 만들었는지 누군가가 제공을 해요.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원심을 제공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원심을 갖게 되고, 욕심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이혼을 하느냐 원심을 갖고 이혼하느냐에 따라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잘했다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진정한 원심인지 진정한 욕심인지 이거를 잘 자기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혼을 함으로써의 장점, 그 다음에 이혼을 함으로써의 단점, 그 다음에 이혼을 안 한 거에 대한 장점, 이혼을 안 한 거에 대한
단점을 적으셔야지 돼요. 물론 이것이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한다의 장점이 많고 이혼을 안 한다의 장점이 많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기운의 질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혼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자기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내가 이혼을 했을 때 나의 인생, 나의 미래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혼을 하는 거고 내가 이혼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좋아지지 않는다. 손해를 많이 보고 내가 앞날이 어둡다라고 하게 되면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앞날이 내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겠다. 그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함으로써 이게 인생이 펼쳐진다. 그러면 이거는 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거와 원심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혼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 그것은 욕심이에요. 근데 이혼을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준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이 원심이 돼버려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심으로 이혼을 하는지 욕심으로 이혼하는지 그러면 원심은 기운이 큰 거고 욕심은 기운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운이 더 크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고 내가 기운이 작아지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엄청난 고난의 길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심으로 하느냐 욕심으로 하느냐를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돼. 그래야지 후회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내가 어쨌든 사람은 60갑자를 2번 보내서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인생이 100살까지 얼마나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기운이 커지는 상태에서는 원심이 되는 거고 기운이 작은 상태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기운이 작다라는 거는 이혼을 해서 나의 미래의 그 불안,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욕심이 되는 거고 나의 미래, 나의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미래는 밝다. 그러면 그것은 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고 이 결정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본성에서 따라서 본성에 의해서 간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남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또 남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의 인생을 망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남이 또 내 인생을 망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기준을 둬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남의 인생을 내가 망쳐가면서까지 이혼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망치게끔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되는 그러한 형국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고비 다 이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지 돼요.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건너가야지 되는 것이지 남이 이렇게 건너간다라고 해서 내가 건너가고 남이 건너가라고 해서 내가 건너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다. 그리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거와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원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내 책임이 아니고 너 책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내 인생 이렇게 망쳤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욕심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어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원인은 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